네, 여러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일단 월요일날, 수요일날 수업을 못 해버려서 지금 거의 2주간의 공백이 생겼는데 4월 28일날 비대면 수업하고 나서 대면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대면을 못해서 여러분들 또 바로 수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에 대한 집중도나 여러분들 수업에 대한 참여도 자체가 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조금 많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자체는 제가 댓글 다는 기간 자체는 미리 정해드리긴 했지만 그 기간 안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꼭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출석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꼭 인정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제 URL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밴드에다가 저희 학과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이 과목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밴드에 들어가셔서 URL 클릭하셔가지고 이번 주도 또 수업을 3시간 동안 좀 들어주시고 각각의 3시간의 영상에 밑에 학번과 이름과 간단한 소감 같은 경우를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출석 인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도 비대면 수업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8장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리 이제 교육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 이제 병원 조직이나 인사관리를 하는데 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학습 이론과 훈련 방법들, 그다음에 교육훈련의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결과평가, 경력관리의 의의나 아니면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교육훈련의 의의나 관리 체계를 보시면요. 일단 교육훈련의 의의를 한번 보십시다. 자, 교육훈련은 우리가 신규 직원의 조직 및 그 다음에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능력 개발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직원의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학습을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병원에 대한 내규나 병원에 대한 규율이나 또 병원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또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또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교육훈련, 학습의 과정 자체를 우리가 교육훈련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반복적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서 나타내는 행위 또는 태도에 있어서 비교적 영속적인 그 변화 자체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훈련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교육훈련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그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결과로서 나타내는 행위나 태도들 자체를 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합동 노력에 의한 지속적 육성 자체는 우리가 인재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의 이렇게 정의 자체를 좀 분리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을 이렇게 유인해내는 이렇게 정신적인 의미를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체적이거나 또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연습 과정을 습득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의미 자체는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교육훈련이라고 하지만 교육과 훈련의 각각의 정의를 조금 나눠서 우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훈련 중에서 병원, 특히 우리가 이제 병원 조직 인사관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얼마나 수행을 잘했는지 수행평가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훈련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사이버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팀빌딩 훈련, 우리 이제 교육 훈련 중에서 각각의 팀, 업무과 팀, 물리치료과 팀, 뭐 간호팀 이런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팀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 팀에 대해서 리빌딩하거나 또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자체를 훈련하는 것도 교육 훈련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훈련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훈련, 그 다음에 리더십 기술,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들이나 또는 관리자급에서는 사실상
리더의 기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기술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 방지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장 내에서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 교육들이 보통은 우리 직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예방 교육,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자재 운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서 자기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렇게 각각의 병원들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들도 다 여기에 속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한 학습 조직을 반드시 구축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떠한 조직들 안에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실상 이런 조직 자체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교육을 할 때도 그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병원 교육을 하는데 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점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교육 훈련의 역사가 짧죠. 왜냐하면 병원에 대해서 사실상 예전에는 병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집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그 직원들이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나 또 간호사들 또는 의료 행정인들 여러 사람들에 대한 보건 이런 종사자들 자체가 사실 예전에는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고인물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가 알았던 지식으로만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뭐 많은 시대가 발전했고 또는 환경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교육훈련이 꼭 필요한데 그 교육들이 이미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의 역사가 굉장히 짧고요. 교육훈련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외부 인사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로 이제 의존을 하지 주로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직원들을 아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우겠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사실상 교육을 하는 게 외부에서 초빙을 하는 게 사실상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교육훈련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외부 인사나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것 자체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전문가가 부족하죠. 그다음에 다른 부분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요. 조직에 대한 지원 자체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떠한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훈련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 교육이라는 게 또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직원들한테 사실상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했다라고 보고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교육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시설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면허주의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런 중요성이 이렇게 간과됩니다. 그래서 면허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교육했다라고 끝내버리면 사실 이 교육훈련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또는 무의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훈련을 관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교육훈련은 조직과 개인의 효과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 과정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그 목적에 맞춰서 필요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야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 아니면 직장 내 안전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문서를 내릴 때나 이럴 때 그냥 발받침대를 놓지 않고 그냥 했어요. 아니면은 발받침대를 놓더라도 튼튼한 발받침대를 안 하고 그냥 부실한 발받침대를 놓고 올라가다가 어때요? 물건을 내리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고자 이 사람들한테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반드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분석을 해야죠. 두 번째는 교육훈련의 대상이나 내용,
방법을 잘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일정 계획이나 그다음에 전담 요원이나 강사들 그런 확보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 선정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육 훈련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뭐 병원에 대한 로비에서 전 직원들 교육을 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교육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뭘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환자들이 교육받고 있다 해서 지나다니거나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이런 복도나 이런 데서 만약에 교육훈련을 한다면 적정한 장소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장소 선정도 중요하죠. 교육훈련이 완료된 후에는 그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교육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어때요? 잘 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직장 내 또는 병원에 대한 이런 그 분위기나 아니면 성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인사고과나 직무순환, 보상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 인사관리 시스템과 연계성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 과정이 이렇게 요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훈련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 교육훈련은 학습이론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교육훈련 담당자는 이런 학습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효과적으로 교육훈련이 가능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의 원리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학습 곡선입니다. 이런 학습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마다 그런 그 기목들이나 아니면 그 뭔가의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느리게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잘할 수는 없지만 느리게 배우는데 이런 학습 효과는 일정한 비율이나 양으로 계속 이렇게 한 달에서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휴지기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약간의 그 정체기라고 하죠. 정체기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이 정체기 자체 때 어떻게 학습자가 또 도움을 주냐 또는 학습의 추진 동기 방법이 또 이렇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육훈련을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그 휴지기 자체, 그 정체기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관리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기를 우리가 학습의 곡선 중에서 플라토우 단계다. 우리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시험에도 낼 거예요. 그래서 플라토우 단계다라고 해서 학습 곡선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학습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된다 했죠. 그래서 학습의 필요성이 인식이 되고 학습 환경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 기간 자체가 조금 기간이 걸렸다가 이제 가속이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동기가 생기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학습이 잘 돼서 뭐 내가 승진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면 내가 뭐 학습을 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되면 강화적용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나 동기가 강화적용이 적용되는 가속 단계를 거쳐서 아까 얘기했던 휴지기, 정체기에 돌입이 되는데 이 그 정체기일 때는 우리가 동기가 소진이 되거나 내가 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될 동기가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되거나 그다음에 내가 너무 많은 교육훈련을 받아서 더 이상 교육훈련 안 받아도 돼. 또는 다른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포만 효과들, 동기가 소진되거나 포만 효과가 느껴지는 휴지기의 단계의 플라토우 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토우 단계를 잘 극복을 해야 더 성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이 플라토우 단계가 그대로 정체가 된다면 어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 단계 그대로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토우 단계에서 학습 기간이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지거나 학습에 대한 효과 자체가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새로운 동기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육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 교육훈련을 받은 만큼 내가 다른 동기들을 유발을 시키면 내가 이것 때문에 교육훈련을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이제 더 적용을 해서 강화적으로 더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승진하는 게 아니고 더 윗단계로 승진하고 싶다. 더 최고 단계인 관리자로 가고 싶다. 라게 되면 이제 회복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기술이나 행동의 정리나 정착하게 되는 그런 정착 단계에 맞춰서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곡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효과나 성과 자체가 학습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가 나눠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반드시 플라토우 단계에
도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플라토 단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새로운 동기를 찾거나 또는 새로운 강화 작용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 자체가 이런 새로운 그 학습 그 효과를 일어날 수 있고 또 성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학습 곡선에서 이 플라토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하게 되면 교육훈련의 기본 원리 중에서 학습의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거나 또는 나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교육 훈련 자체가 내 업무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학습의 전입니다. 자, 교육 훈련 후에는 그 내용이 직무 환경에까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훈련을 아무리 받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내가 병원에서 산업안전 보호 교육을 받았어요. 산업안전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위에 높은 그 석유화물 내릴 때는 반드시 밑에 안전한 발판을 놓고 밟고 올라가서 내리게끔 교육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교육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아무거나 밟고 올라가서 그냥 꺼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받았던 안전교육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교육훈련은 절대 무의미하다. 근데 이 전이는 반드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들은 왜 쉽지 않냐면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또는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교육훈련의 이익이나 미실감정 때문에 이런 우리 전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전이의 이론과 그 효과 자체는 우리가 동일 요소 이론이나 원리를 통한 전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이가 됐을 때는 이 교육훈련이 꼭 받을 필요성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어때요? 직무에 대해서 높은 만족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원활한 현장 전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 자체가 책에 365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려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익힌 지식이나 기술 태도에 대한 실제 업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어떤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실질적인 직무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반드시 지식이나 기술 태도에 실제 업무에 반드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 자체로 교육훈련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원활한 현장 전이를 위한 고려사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고려사항을 해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반드시 이 교육훈련은 훌륭한 교육훈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습활동의 전, 중간, 후의 전이 방법이나 그 다음에 학습 전이를 위한 조직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이를 시키기 위한 이렇게 교육 자체는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이의 이론과 그 효과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강의식 원리 교육이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서 교육하는 게 이 지금 강의식 원리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한 강사가 앞에서 나와서 어때요? 강의하듯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원리 교육 자체를 강의식 원리 교육이라고 하고요. 동일 요소 전이 현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똑같은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 산학 활동에서 구조에 대한 이런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 전달하고 강의로만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현장을 또 동일한 교육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일단 동일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교육훈련을 하는 게 이 동일 요소 전 현장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훈련에 대해서 이런 그냥 말로 그냥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똑같은 현장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굉장히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만약에 실무적으로 갔을 때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그때 당시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 것을 강사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전이가 돼서 어때요?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식과 동요에서 전이 현장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인데요. 강화는 우리가 말 그대로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된 행동 자체가 현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이 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강화작용 자체는 사람의 특별한 행동 자체는 결과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강화되는데 션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적용을 해줘야 이 교육훈련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교육훈련을 받았던 사람과 받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상과 벌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교육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실무적인 업무나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훨씬 더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의 요인으로서는 보상과 벌이 있습니다. 상과 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 효과를 계속 주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또 못했을 때 벌을 줌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교육훈련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강화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외제적인 보상이나 내지적인 보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벌 자체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고자 할 때만 사용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교육훈련을 하고 나서 만약에 벌을 준다. 뭐 만약에 교육훈련을 했는데 그 교육훈련에 대해서 어때요? 훈련에 대한 그 좀 뭐 효과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진다 했을 때 벌을 계속 주게 된다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은 결국은 의기소침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훈련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굳이 어때요? 내가 교육훈련을 안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교육훈련에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만 줘야지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필요성 조사입니다. 일단 교육훈련이 왜 필요한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하나가 필요성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요구사항을 조사합니다. 조직 내에서 교육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업 차원에서 조사는 우리가 과업 분석 자체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또는 지식 및 태도의 성과 표준에 관련된 목표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 전체의 전략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환경 분석, 목표 분석 및 달성에 필요한 자원 획득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교육훈련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직원들이나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알려줘야 교육훈련에 참여를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 이 교육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이 교육을 받았어. 나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사실상 이 조직 내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 해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훈련을 하기 전에 이런 필요성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의 설계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제 대상에 의한 분류인데요. 우리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일단 조직의 개화이나 또는 제도들,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병원의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교육훈련을 해야 되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직무의 시야를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또는 분석력이나 판단력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자의 대상훈련은 우리가 이제 직급이 좀 높은 뭐 부장님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제 대상자들의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감독 직위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은 리더십 교육을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자에 대한 대상 교육훈련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교육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관리자 대상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문적 기술이나 또는 인간적 기술, 개념적 기술 자체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런 세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관리 계층별로 요구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일선의 관리하는 관리자들.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을 따지다보면 대표 원장이나 병원장님이 되시겠죠. 그 병원장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받는 교육의 기술은 우리가 개념적인 기술인 거죠. 뭔가의 개념이 정확하게 쓰고 있어야 배가 산으로 안 가요. 우리 병원이 잘 운영이 되는데 어떠한 개념적인 지식이나 개념적인 교육 자체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교육이 돼야지 최고 경영자는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개념적인 기술을 하지 않고 밑에 일반적인 직원들이 받는 그런 교육들을 받는다 하면 사실상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교육 훈련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관리자는 개념적인 기술을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는 최고 경영자가 있고 밑으로는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는 그 사람들을 어울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기술이 필요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일선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리 계층별 이렇게 요구되는 교육 훈련에 대한 기술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관리 계층들이 해야 되는 교육 훈련들에 대한 명칭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칭 자체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의 유형 사례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 훈련 대상자와 실시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 훈련의 내용은 어떻게 되며, 교육 훈련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도 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장소에 의한 분류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